지적장애인 조롱 복지사의 최후입니다. 다수의 동료가 지켜보는 앞에서 지적장애인 A씨를 조롱한 사회복지사에게 벌금 700만 원의 이제 원심이 확정이 됐는데요. 이 내용 좀 한번 살펴주시죠. 예. 대법원 3부에서요. 그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 A씨의 상고심을 벌금 700만 원으로 원심 확정했습니다. 2018년 3월에 이 A씨가 서울 용산구의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머리에다 쇼핑백 끈 다발을 갖다 올려놓고 빛이 어때요? 그러면서 조롱을 한 거죠. 뭡니까 이거. 이게 뭐 장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수치심을 갖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사진을 막 찍고 네. 그리고 또 눈을 찌르고 우는 신용을 하라고 지시를 해서 그 사람들이 여럿이 함께 조롱할 수 있게끔 했던 겁니다. 더군다나 그 실형이 나왔을 때는 평소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평소에 말을 듣지 않으면 퇴근을 못하게 하겠고 또 막 혼을 내고 그러면서 그야말로 정서적으로 지배를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던 사람이 A씨였어요. 네. 그래서 더더욱 이번은 확실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라고 봤던 것인데요. 아무튼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않고 그리고 이렇게 실형 벌금형을 갖다 내린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전의 판례들과는 좀 다른 진일보된 그런 판례여서 유의미한 그런 판례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어떤 장애인 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에 반드시 개인이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학대한 경우뿐만이 아니라 아무리 본인이 장난이라고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장난이 아니면 그건 장난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그리고 부분은 여기서 그렇죠. 중요한 거 하나 우리 변호사님께서께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이 다 웃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그러니 이거는 학대가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안 되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딱 판례에 명확하게 남아있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도 이제 당연히 개인의 주관적인 의도는 그 개인만 아는 거지 입증하기가 그렇죠.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본인이 단순히 내가 이런 의도를 갖지 않았을 때가 고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고의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네가 알 수 있었고 이런 부분을 예측할 수 있었다면 너는 고의가 있는 거다. 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처럼 적어도 너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랑은 상관이 없어. 네. 상대방이 충분히 이런 걸로 수치심을 느꼈다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정신적인 학대가 인정된다면은 너는 잘못한 거야. 고의가 네. 있었어. 이렇게 좀 판례에서 확인해 준 부분은 굉장히 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사회는 차별이라든가 혐오라든가 또 그것에 근거한 조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사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차별금지법도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인데 그런 법이 딱 들어오게 되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고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하지 않고 그런 희롱이 되거나 혐오적인 어떤 피해를 입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미 우리가 성희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인정되는 그런 진일보된 사회를 살고 있으니까 많이들 좀 이런 행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평론가님, 이런 장애인 학대 문제, 우리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학대 문제가 사실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어요. 아니 또 더군다나 이런 분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이런 조롱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또 공분을 사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 장애인 보호를 위한 장치들이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가장 우선은요.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충분한 어떤 자질들이 담보될 수 있는 그런 선발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사들을 너무 쉽게 좀 뽑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낮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그 돌봄 노동의 가치가 정말 사회적으로 지대한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대접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들끼리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이들끼리 충분히 지속적인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치들도 만들어져야 되고 거기에 사회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회복지사 딱 내놓고 지속적인 재교육들에는 굉장히 소홀한 면들이 있죠. 그리고 또 이 사회복지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영역들이 민간 영역이 너무 많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민간 영역들은 열악한 상태에서 특히나 자격이 좀 없는 사람들을 뭐 가족이나 혹은 친인척이라고 해서 쓰고 그러면서 거기서 갑질들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마련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문제들도 극복할 수 있게끔 확실한 그런 대안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공공의 영역, 되도록이면 공공과 민간이 반 이상 섞여 있는 영역으로 네. 이런 사회복지 시스템들을 전부 좀 품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공공 일자리들을 적극적으로 만드는 그런 일환으로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좀 더 해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결국 이런 부분을 뭐 사실 사기관에 맞붙일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럼요. 결국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일단 자격 없는 분들이 이런 일을 하는 난립하는 이유가 사실 또 제대로 된 처우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렇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정말 예. 많거든요. 사실 이런 사회적 약자분 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어린이집 운영도 마찬가지일 예, 것 맞습니다. 같고요. 똑같은 부분, 구조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좀 일하시는 분들이 좀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또 자격의 좀 자격 조건을 꼼꼼하게 갖춘 분들이 정당한 보수를 받으면서 일하는 게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런 사회적 약자분들을 위한 사각지대까지 좀 꼼꼼하게 좀 새는 곳 없이 막기 위해 여러 지금 법안들도 마련이 되어 있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건 사실 인식 개선일 거고요. 예. 이런 걸 뒷받침하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까지 마련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